예, 오늘도 전화 한 통 한번 받아보죠.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디지털 자산관리 센터 박지훈 차장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예, 저 현대 기아차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예, 최근에 이제 어, 실적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현대기아차가 뭐 보유하신 거는 기간이 좀 오래되셨나요? 뭐 좋다고 하니까 쭉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기간이 좀 됐고요. 좀 많이 좀 지루하고 답답하시죠? 예, 예. 아, 좋습니다. 뭐 실적은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3, 4분기에 대한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 정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고 혹시 현대기아차에 대한 종목 외에 뭐 특별히 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어, 주로 완성차 위주로 보고 있는데, 뭐 음, NH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종목들이 아, 있는지, 자동차 섹터 예, 내에서 예.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말고, 뭐 부품주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 좀 관심 있게 추천을 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조수홍 이사님 모셔왔는데 좋습니다. 고객님은 요즘 주시장 되게 힘드시죠? 네. 계좌가 많이 망가졌죠. 중동 리스크에다가 고금리 이슈에다가 상당히 힘드신데 어떠세요? 요즘 상태가 그 계좌는 방금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이제 한 두세 달 남았는데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임하실 계획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일단 좀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놓고요. 어, 내년을 위해서 저는 좀 한 12월 정도에 예. 다시 한번 좀 매수를 좀 추진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0월, 11월은 좀 반등의 여지는 좀 갖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음, 주식 투자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아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예, 되세요?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뭐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오늘 요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사님 좀 바뀌었죠? 진행 방식이 좀 바뀌었네요. 눈 왜 이렇게 빨가세요? 눈이 빨간가요? 네. 좀 많이 피곤해 하시는데. 자, 질문을 방금 들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기아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항상 그 이사님을 상반기 내내 괴롭혔던 게, 야, 피크아웃 아니냐. 더 이상 성장의 그 장애물이 꽉 막혀 있다. 뭐 이런 약간 네거티브한 좀 잡음도 좀 사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실적 시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뭐 생산 차질에 따른 뭐 재고 어떤 부족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좋았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음,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그럼 내년에도 지속될 거냐? 그러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한 5% 정도 영업이익률 하던 회사가 예, 이제 올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뭐 예, 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다가 음, 이제 내년에 한 8%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음, 이게 올해 대비 내년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데 음, 이제 과거 대비로 보면 한 5% 정도 하던 영업이익률이 한 8% 정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올해 가장 좋았던 시점 대비로 보면은 뭐 네거티브지만 음, 전체적인 어떤 펀더멘탈은 이제 우상향하는 기조에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해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15조에서 16조, 음, 기아는 대략 한 11조에서 12조 정도가 뭐 무난해 보이는데 예, 이제 내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멀티플이 한 4배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네, PR이. 예, 그 얘기는 내년도에 아마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년에 이제 감이익이 많이 날 거다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올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이제 PR이 4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런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음, 아마 3분기도 실적은 뭐 여러 가지 컨선이 많지만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을 봤을 때는 컨센서스 수준은 충족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 지금 좀 과도한 좀 밸류에이션 할인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음,
뭐 이런 우려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주가는 좀 약간 지루한 박스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높기 때문에 예. 하락 리스크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이제 우려가 좀 거치는 뭐 그게 좀 실적을 좀 보면서 좀 확인이 되겠죠.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할인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월봉의 모습인데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2008년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차화정 시대죠. 차화정 시대 때 그렇죠. 상당한 그 상승세를 보였던 그 시절 끝나고 지금 무려 10년을 쉬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 10만 원 언더를 보였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 20만 원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제 월봉의 모습만 보면 그래도 견조하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봉만 보면 무려 한 2년간 뭐 쉬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일봉의 모습 보면 자, 최근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방금 이사님께서 얘기했듯이 PER을 얘기하셨는데, 네. 현대차가 4배인가요? 지금 뭐 올해 예상 실적 대비로는 대략 그 정도 기아도 보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더군다나 이제 10월 이제 중반으로 이제 접어들 텐데, 항상 이 10월, 11월은 이 배당주에 약간 모락모락 긍정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시기인데, 배당은 좀 어떻습니까? 배당은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배당 주주환원 정책 예.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에 의하면 주당 배당은 보통 주 기준으로는 뭐 10,000원 이상은 될 걸로 10,000원 이상. 지금 실적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 음. 지금 배당 수익률은 보통 주 기준으로는 한 5% 정도 되고요. 5%. 5%가 넘겠죠. 지금 넘죠. 20만 원이 그쵸.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기아가 좀 높죠. 아닙니다. 기아가 이제 뭐 주가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어. 상대적으로 지난 2년간 보면. 음. 그래서 기아는 배당 수익률은 현대가 좀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기준으로는 거의 한 10% 어, 정도 된다. 1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주가면.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놈도 한번 봐야 돼요. 테슬라 주가를 보면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정책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대기아가 사실은, 2, 3분기 때 부품사들에게, 야, 조금 오더 좀 덜 줄게.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전기차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기차 쪽. 전기차는 뭐 생산량이 3분기 한 2분기 대비 20%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오더도 줄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 라인이 아닌 하이브리드 영역은 정말 서프라이즈한 수준. 보통 현대차 라인이 보통 분기에 한 60만 대 정도 파는데, 이번에는 뭐 100만 대 넘는 뭐 수치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3분기에 그렇게, 물론 아직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보통 지금 가이던스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는 뭐 전반적으로는 떨어지는 분기니까 그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하이브리드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가격 저하 이런 게 나타나면서 이제 좀 선호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그걸 떠나서라도 네.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고요. 그 과정에서 순수 내연기관차는 이제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뭐 어떤 소장 가치가 있는 슈퍼카라든가 예. 이런 거 외에 그냥 기본 베이스는 하이브리드로 바뀌는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가격 저항 이슈 이런 게 발생하면서 조금 더 부각됐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비 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상단으로 올리는 거는 이제 전기차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단 평균을 올리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화가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디젤 엔진이 점점 설 자리를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또 하이브리드가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소렌토, 그랜저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비중이 거의 한 60%, 70% 되거든요. 예. 그리고 SUV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있죠.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이 전체적으로 출고되기나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좀 기대가 되는 항목이 하나 자료 한번 바꿔주시면, 외국인들이 4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매수 양을 점검해 보면 근 500만 주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지금 파란색 불빛 보이죠? 개인 기관타 매도.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500만 주 정도, 한 6, 7개월 정도 따져보면 이런 수급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제 조성 이사님도 물론 뭐 타켓 프라이스가 뭐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번에는 좀 전고점을 좀 벗기기를 간절한 이 주주들의 염원이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고객님의 또 질문도 있었는데,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이유도 주가에 대한 상당한 기대치가 좀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 쌍두마차를, 이 현대차가 자존심을 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이 뭐죠? 3, 4분기 실적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이제 근간에는 전고점 탈피,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이번에 4분기에, 3, 4분기에 좀 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궁금증인 거죠. 일단 뭐 3, 4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 시장에서 우려가 많잖아요. 뭐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이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업의 여파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전체적인 우려가 좀 많기는 한데, 이 재고는 좀 타이트한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기차 위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내연기관차 쪽은 그렇게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환율이 이제 많이 절상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렇죠. 실제 이제 이 환율이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다 보니까 네. 2분기가 환율이 1300, 평균 환율이 15원 정도 15원. 되고요. 지금 3분기를 통상 한 1250원, 70원 이 정도로 봤었는데, 뭐 1300... 실제 환율이 한 1311원 정도 돼요. 그래서 환에서의 네거티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리콜이 좀 있었어요. 기아? 연휴 전에 미국에서 이제 리콜 이슈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고려해도 지금 컨센서스 수준이 현대차가 한 3조 중후반 정도 되고, 예. 기아가 한 2조 한 후반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정도 컨센서스 충족하는 데는 아마 크게 무리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물량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예. 4분기에도 실적은 양호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컨센이 한 2조에서 한 2조 10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물론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2조 4천억이라는 컨센 대비해서 한 12% 이상 잘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줬는데, 현대차도 좀 잘 나와서 이 시총 덩어리 큰 놈들이 좀 나름 주가가 잘 받쳐줘서 지수가 좀 2400도 위태위태했던 시절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지수에 대한 방어 역할을 톡톡히 좀 해주길 바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사님 한 1만 원은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가를 여쭤보는 건 참. 아니요, 뭐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싼데 주가가 잘 안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 트랩에 이제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당장 실적은 좋지만 내년에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지금 단기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테슬라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뭐 가격 경쟁을 주도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뭐 충전 인프라에 대한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리거시 오토메이커와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뭔가 차이점을 투자자들이 느끼게끔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거시 오토메이커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현대차나 기아만의 어떤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지금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예, 그런 회사들도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리거시 오토메이커 중에서는 전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의 행보와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비교하기에는 리거시 오토메이커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그만큼 좀 낮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전기차 시장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억대 정도 되고요. 자동차 시장이. 예. 이제 전기차 시장은 대략 한 15%?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올해 한 180만 대 정도 되니까 네. 이제 테슬라 외에 다른 회사들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리거시 오토메이커 중에 현대자동차가 잘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품 현대 모비스는 상황이 요즘 어떤가요? 모비스가 지난 2년간 현대차나 뭐 기아는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모비스는 이제 생산 차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못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동화 과정에서 어떤 모듈 쪽 손익도 많이 개선되지 못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생산량이 좋아지고 전동화 쪽도 이제 매출액 대비 R&D 포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 모듈 쪽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1%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올라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뭐 R&D에 대한 버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2년을 토탈로 보면 모비스 주가가 좀 현대나 기아 대비로는 퍼포먼스가 많이 안 좋았고요. 네. 뭐 최근에는 이제 완성차 대비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숫자가 이제 확인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할인은 조금씩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개인적으로 이 모비스 주봉 차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이런 차트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모비스도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욕심내서 좀 궁금한 종목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도 전동화에 대한 그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업종은 이제 기계 업종으로만 좀 알고 있는 현대 위아인데 사실은 자동차 부분에 대한 레벨업이 잘 되고 있는 회사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사님도 업데이트 자료도 한번 내신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현대 위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좀 비연 설명 좀 부탁드리면. 네, 현대 위아라는 회사를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뭐 회사가 이제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초기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고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랑 기계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동차 쪽은 뭐 엔진에 대한 아웃소싱이라든가 뭐 4륜구동 부품 같은 주로 이제 내연기관 쪽 부품을 하던 회사고 기계는 뭐 공작 기계라든가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인데 뭐 일단 사업 부문별로 먼저 얘기를 하면 기계 사업은 2017년부터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오랫동안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산업기계 부분도 철수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체질 개선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제 방산 쪽 그다음에 R&A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물류 로봇 이런 쪽에서 이제 수주가 작년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은 뭐 잘 아시는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이제 이집트나 폴란드 쪽으로 지금 계약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 전차나 자주포가 이제 공급이 되면 위아가 그쪽에 무기 공급 체계, 포신 쪽을 아웃소싱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수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체질 개선 이룬 다음에 수주가 붙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같은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혁신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급들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주 실적들은 뭐 많이 잡히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뭐 방산 매출액은 내년에 한 2천억 정도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기계 사업은 요약하면 구조조정을 오랜 기간 했고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수주가 발생되면서 예. 이제 내년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그 차량용 열 관리 사업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예. 4년 전에 미래 신규 사업으로 발표를 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의왕에 열 관리 시운동 준공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예. 지금 현대차 그룹이 2025년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그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두 가지 형태, PBB 형태와 승용 형태 이 두 가지 플랫폼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뭐 냉각수 부품 쪽에 대한 수주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BB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공조 시스템 전반적인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실제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 2025년인데요. 내년까지 뭐 전기차 승용 플랫폼에 대한 비딩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자동차, 기계 다 수주가 올해 내년에 수주 모멘텀이 있고 기계는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자동차는 25년부터 이제 열관리 매출이 좀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좀 멀티 이어로 어떤 그 에쿼티 스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클리컬적인 거 외에 이제 사업 구조를 어떻게 보면 미래 사업 구조, 이제 미래 신사업 위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롱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내년이 되면 이제 원래 이 현대 위아의 본업이 기계 쪽이잖아요. 기계 매출이 한 6, 7천억 정도 내외에 있는데 이제는 뭐 1조 탈환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제 2024년에는 가능하지 그러니까 뭐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8대2 정도 이제 자동차 매출이 많고요. 지금 기계 매출액이 지금 1조가 좀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1조 원대 1조. 회복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 특히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여전히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 트랩에 갇혀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싸다.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뭐. 네?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상당히 싸다.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변화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올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약간 성장주 위주,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성장주 위주의 판정승이었다라면 하반기 좀 이제 시장의 성격이 변화가 되면서 약간 좀 뭐 그렇게 바뀌면 당연히 이쪽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탁월한 우리 큰 형님들의 자존심은 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 생각보다 강한 미국 시장의 흐름 덕에 이번 주는 조금 걱정보다는 좀 기대가 슬슬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가 좀 떨어지고 뭐 금리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여전히 뭐 주가에 대한 흐름은 아직도 퐁탕퐁탕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번 주 보면은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한 이틀 연속 좀 주워 담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부에서의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우리 시장에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조수홍 이사님 모시고 현대차, 기아, 추가적으로 현대 위아까지 물론 현대 모비스까지 내용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